안녕하세요. 중국 직구 사입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는 중국 직구 사입 마스터 직사마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조금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이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이렇게 클릭해주시고 그게 힘이 돼가지고 저에게 이제 다시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아주셔서 열심히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그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셔서 직구 구매대행 뿐만 아니고 이걸 바탕으로 어떤 중국의 사입에 대한 부분들까지 충분히 많은 거를 얻어 가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는 그런 동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구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 진행해 볼까 해요. 오늘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계속 직구 구매 대행을 해라. 직구 구매 대행을 하면 좋은 사업이다. 직구 구매 대행은 무자본 무재고를 하기 때문에 하면 좋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 또한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들도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단점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이제 유튜브 공간이나 아니면은 기타 SNS들에서 직구 구매 대행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어떤 좀 더 직설적으로 얼만큼 하면은 얼마를 벌 수 있다 또는 이 직구 구매 대행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등등 왜 안 하시냐 등등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늘은 그런 어떤 장점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줄이고 이 직구 구매 대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단점들을 또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단편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직구 구매 대행 사업은 무자본 무재고로 누구나 쉽게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무자본 무재고를 할 수 있는 거는 시스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중국에 있는 상품을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도착시켜주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게 직구 구매 대행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간자적인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중간자인 거예요. 내가 수입을 해서 다시 판매하는 사업이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연결해서 바로 소비자에게까지 보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필요한 시스템들이 있을 텐데 이 필요한 시스템들을 잘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이 상품을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재고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실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내가 주문을 해서 나에게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실제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나 타오바오나 1688 등등 또는 도매 쇼핑몰 등등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 그 구매한 물건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도착을 시켜주는 그런 일련 과정 속에서 나는 자본이 없어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판매가 된 뒤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무재고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요런 장점 때문에 굉장히 큰 핸디캡이 있는 단점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 하면 저는 과거에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또 일부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 자기가 팔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지식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사용법이라든지 또는 그 상품에 대한 어떤 이 내용들을 충분히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고 설득을 할 수 있어야지 이 물건을 팔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거기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격하게 공감을 하는데 직구 구매 대행 사업은 이 물건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중국 내에서 이미지상으로 괜찮은 물건을 찾아서 그거를 나의 한국 쇼핑몰에 등록을 그냥 하고 소비자는 그거를 판단을 해서 구매를 하고 다시 보내주게 되면 결국은 나는 상품을 보지도 못하고 사실 어떤 상품인지 디테일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판매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좋은 판매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상적으로 좋은 판매자가 되기 위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전달하게끔 돼 있고, 그러면 좀 자신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과연 내가 이 상품을 판매를 해도 돼야 되나? 판매한 뒤에 문제가 생기면은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CS적인 부분까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단점이지만 어쩌겠어요. 직구구매 대행 사업이라는 게 바로 이런 시스템으로 밖에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다 아이템들이 굉장히 적어서 내가 관리하는 아이템들이 그냥 뭐 몇 개다, 몇 가지다 그러면은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기가 이 판매하는 상품은 구매 대행이지만 꼭 하나씩은 구매를 해서 샘플링을 해보고 뭐 자기가 필요한 건 자기가 쓰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이미지도 찍고 판매도 하고, 대표적인 상품 몇 개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특히 초보이신 분들은 몇 가지 상품만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상품을 꾸준히 등록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모든 상품을 다 샘플링화 해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비즈니스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한 가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단점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극복을 하냐 하면, 자, 극복 방법이죠. 일단 이 상품을 상품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이제 우리 앞에 동영상들에 보시면은 상품을 어떻게 찾으면 좋다,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상품을 찾아서 등록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카테고리별 전문가나 상품별 전문가가 돼야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충분히 매출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상품을 정했어요. 그러면 그 상품이 그냥 이미지로 상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겠죠. 그거를 그대로 올려서 올리는 건 당연한데, 그 아이템에 대해서 충분히 상품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들도 충분히 확인해보고, 그 판매자한테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상품을 소비자의 입장이 돼서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그 상품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리스트화 시켜서 꼭 그 제품을 판매하는 최종 판매자, 중국의 타오바오 판매자나 1688 판매자이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다시 질문을 해야 돼요. 궁금한 사항들. 이 제품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이 제품은 어떠냐? 표면이 매끄럽냐? 꺾끄럽냐? 또는 필요해 하다면은 조금 더 그 디테일한 사진을 더 찍어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극복하는 한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직구구매 대행 사업을 여러분들이 쭉 하시다 보면 이런 고민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좀 접는 단계 또는 방향성에 대한 혼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처음에 구매 대행을 쭉 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 상품 사입에 대한 그런 고려를 하게 돼요. 왜 상품 사입에 대한 이런 고려를 하게 되냐 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의 이 가격이 지금 현재 온라인상에서 올려져 있는 상품들 가격 대비해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상품을 판매를 하려고 시장조사를 막 쫙 해봐서 괜찮네 하고 찾아보면, 내가 타오바오나 1688에서 보여지는 가격들이 이미 한국에서 판매가 정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갖고 와서는 가격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판매자들한테 딜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량을 좀 사입해서 판매하면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그 사입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막 여기 하게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직구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소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뭐 상품을 쭉 등록을 해놓으면 톡이 막 오죠. 이 상품 지금 보내줄 수 있나요? 오늘 구매하면 내일 발송하나요? 오늘 발송 가능하나요? 그럼 그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직구 구매 대행 사업이 아니고 물건을 좀 사입을 해놨으면 그러면 좀 이게 좀 더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을 텐데 이런 또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에 가려져 있는 단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직구 구매 대행 사업이 우리가 또 얘기하죠. 무자본, 무재고로 할 수 있다고 누구나 쉽게. 나는 기본 포커스가 무자본, 무재고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내가 사입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사입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무조건 이거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단점이지만은 그냥 버려야 되는 단점인 거예요. 이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구 구매 대행을 하시다가 판매가 이루어지는 상품들이 있어요. 반응이 이루어지는 상품들. 그 상품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매출을 더 극대화시키고 나만의 장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사입을 한다. 그거는 가능한 얘기예요. 또 방향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들이 있고. 그런데 단순하게 아, 내가 현재 지금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이미 한국에 있는 올려져 있는 다른 쇼핑몰들의 가격 대비해서 경쟁력이 없다라든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나한테 자꾸 물어보면 오늘 발송할 수 있어요? 오늘 발송할 수 있어요? 나는 직구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시간이 며칠 걸립니다. 그거에 따라서 오는 딜레마 때문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사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사입을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그 사입을 하면 손님들이 사갈 것 같죠? 안 사가요. 그 손님은 그냥 던질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손님이 아, 이 물건 오늘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구매할 것 같죠? 그래서 내가 아, 물건 사입해놨어요. 오늘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님은 아, 둘러보고 다시 올게요. 안 오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살 사람들은 내가 시간이 걸려도 꼭 필요하신 분들, 나만 있는 상품 같으면 틀림없이 구매를 하겠죠. 그렇지 않은 상품 같은 경우는 포기하는 게 맞아요. 이미 경쟁력이 없는 상품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포기하는 거죠. 그거에 따른 리스크가 더 커요. 단점인 것 같지만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재고를 내가 하나도 없이 판매를 하면 하루에 10개를 판다 칩시다. 10개. 자, 그러면 내가 재고를 갖고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20개, 30개도 팔 수가 있어요. 훨씬 큰 돈을 버는 것 같죠? 나중에 이 상품에 대한 어떤 판매력이 좀 떨어질 때쯤에 여러분은 뭐를 볼 수 있냐? 내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를 볼 수 있어요. 판매되지도 않는 재고. 실제적으로 더 많이 판매된 것 같지만 100% 완판을 할 수 있다. 내가 다 구매한 거를. 그런 사업은 굉장히 힘든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그냥 꿈 같은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지 않고 결국은 재고가 남게 돼 있어요. 그 재고가 남는데 재고도 불확실해. 나는 사입을 100개를 했는데 판매된 게 70개야. 30개가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열 몇 개밖에 안 남아 있어. 열 몇 개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열 몇 개 남은 것도 판매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럼 따지고 보면 이 재고 없어지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면 그냥 하루에 10개씩 내가 그냥 판매한 게 직구 구매 대행으로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이거를 장점으로 오히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입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는 과감하게 접어야 돼요. 마음을 접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비즈니스 접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사입은 조금 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뒤에 그때 생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